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6월 19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시장 어떠셨는지요? 일단은, 제가 선물 옵션 만기를 지나고 나서 삼성전자의 그 외국인 매수세가 쏠릴 거다. 그래서, 이후에 8만 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 이후에는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심상치가 않았죠. 오늘 삼성전자가 단숨에 8만 원을 돌파하면서 8만 원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나온 뉴스 기사에 따르면 반도체 부문 임원들이 자사주를 대거 매입했다는 그런 소식도 지금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7만 5천 원대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했고, 지스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의 전영현 부회장도 매수했다고 그러고, 또 그 밖에 그 담당자들도 어쨌든 간에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수도 굉장히 좀 좋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어쨌든 간에 11일 날에 13일 날이었죠. 13일 날에 선물옵션 만기일에 외국인이 대거 매수를 하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죄송합니다. 이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관들도 매수에 동참을 했어요. 이 기관들이 아마 사모펀드 쪽 물량인 건지, 어, 사모펀드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인 것 같아 보이네요. 예. 그래서, 예, 자사주 물량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이 매수세가 굉장히 지금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도 되겠다. 앞으로, 금투군요. 금투가 좀, 뭐, 금투는 보통 단기 매매에 능한 메이저라 보시면 되죠. 투시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고, 연기금은 좀 더, 중장투하는 세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단숨에 이게 8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고점 8만 5천 원대까지 우리가 좀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지수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일단 8만 5천 원대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혹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 분할매수 도 괜찮지만 8만 5천 원대 맞고 떨어지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그때 매수를 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온도 신고가를 갔다가 이제 아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25만 원대까지 이제 안착을 했다가 24만 원대까지 이제 돌파했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매수세가 많이 몰리다가 오늘 좀 외국인이 매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는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우상향을 하더라도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 우상향이라기보다도 슬쩍슬쩍 올라가면서 또 떨어지면서 이게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지금 매수 탄력세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매수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으면 그때 좀 고민해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르게 치고 나오는 형태로 SK하이닉스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관련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향방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뭐 좋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체크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을 이끌 원동력이라고 하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지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도
좀 빠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줬죠. HLB는 장 막판에 완전히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보다는 지금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매수세가 몰려 있다. 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2800선까지는 내일 뭐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살짝 빠졌다가 또 이게 개별 또 메꾸고 나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위로 솟구쳤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서두르지 않는 매매를 하시는 거를 가급적 권고를 드립니다. 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이 종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두산 에너빌리티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이 나왔죠. 7% 정도 급등했는데 원전 관련주는 어쨌든 간에 7월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소식들, 그다음에 미국의 SMR 투자가 해서 이어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AI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력 관련주로서 뭐 전선 관련주, 또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 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로 사실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좀 강하고 그다음에 AI에 대한 이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원전도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에서도 키우려고 하고 전 세계에서도 지금 키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그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서 완전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당장의 신재생 에너지도.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집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다 내쳐질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 관련주가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져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선 엘러빌리티가 조정을 받을지언정 다시 한번 좀 시국가능력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산하에 이제 뭐 우진 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뭐 우리 기술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또 움직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예전에 5월달부터는 제가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 중에서 저는 원픽은 원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효 남은 시간 동안에 투자해볼 만한 종목군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조금 길게 끌고 갈 수 있으면서 안정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 충분히 있고 일단은 이제 체코 원전 이슈가 소멸되면 또 어떻게 또 그때 좀 매도세가 나오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산 엘리멘트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외국인들, 기관들. 그래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정고점 돌파를 내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뭐 조정을 나올지언정. 그 다음에 원전과 더불어서 제약바이오 잘 봐야 된다. 나이트로젠에 빠졌으나 안티오젠 대신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삼천당 제약이 결국에는 신고가를 갔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6월달에 잘 봐야 된다라는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었는데 이렇게 급등을 하고 말았네요. 어쨌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렇게 과한 급락이 나와도 좋고 땡큐 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올랐던 LRT 넥시언도 오늘 또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지금은 이제 코스닥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많이 이제 몰려 있고 코스닥에는 주로 2차전지가 많이 포진이 돼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코스피 쪽으로 좀 눈을 돌리되 코스닥을 보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쪽 그다음에 저 주관적으로 삼천당제약의 이슈를 받으면서 앞으로 좀 더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제 리가켄바이오인 것 같아요. ADC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ADC 플랫폼에 대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 그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각겐바이오가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딱 매수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내일 움직임, 뭐 이번 주 움직임 기대가 좀 됩니다. 이각켄바이오. ATO대는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알트혼자 같은 경우도 아직 살아있고, 이런 자리에서 꼭 이제 변곡점이라서 내일 아마 또 이렇게 빠진 척 하다가 또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뭐 동아이스티나 비만 치료제 이런 것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죠. 한미약품 동아이스티가 좀 더 강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렉라자 레이저티닙에 대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슈가 있는 유한응행도 화학달에 FDA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자까지도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K 수출 관련주가 좀 많이 빠졌죠. 뭐, 아모레 퍼시픽, 예, 그다음에 한국콜. 한국콜 같은 경우는 경이롭게도 7만 5천 원까지 딱 찍고 빠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뭐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모의선이 살아있는데, 모의선이 좀 밀리게 되면 조금 이제 좀 더 이제, 깊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끝나진 않았지만, 실리콘2, 예, 이것도 이제 오늘 변곡점을 만든 자리였던 것 같고요. 내일 이제 오이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이제 하천 관련주 같은 당분간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는 방향도 괜찮지 않느냐. 폴리오, 뭐 뷰티, 약간 더 좀 애매한 자리들이 그냥 걸쳐 있죠. 그다음에 뭐 뷰티, 아니 뭐 뷰티 스킨, 그다음에 마녀공장. 홍이모리 그런 것들 그래서 조금 내일까지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시그널이 왔다 좀 단기 적어도 단기 매도 시그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먹거리 농심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삼양식품은 뭐 작은 달이 매도를 했다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빠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단기 조정에 대한 시그널이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제 생각에는 어쨌든 7월 달까지도 괜찮다고 봐지기 때문에 6월 말에 조금 가까워질수록 더 떨어지게 될 건데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분해매수하는 관점을 조금씩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좀 모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오히려 뭐 월 말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라고 보여지니까 당분간 좀 쉬도록 쉬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잘 봐야 되겠죠. 이오테크닉스나 그다음에 뭐 하나 마이크론, 하나 멀티리얼즈, 솔브레인, 효진 이건 뭐 주장상 말씀을 드러났고 오늘도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던 뭐 넥스틴,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뭐 파크 시스템즈가 오늘 좀 움직임이 좋았어요. 파크 시스템즈, 예, 요것도 좀 오늘 좀 전고점 돌파하면서 여기 직전 고점 돌파해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좀 이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뭐 삼성전자, HBM 그 관련주들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 뭐 다람 테크놀로지 이것도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관련주들 뭐 제약바이오 쪽 이런 쪽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 종목 리포트 좀 점검을 잠깐 빠르게 해보자면 4월달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YC가 계속적인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모습이라 예, 213% VT도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해서 4만원대까지 급등하면서 121%까지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7만 5천원까지 돌파하면서 48% 정도 수익이다.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방산 관련주도 오늘도 어제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네요. 5월달 것도 오늘 또 PNT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PNT. 핀틴 제가 5월 달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달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때도 말씀드리고 이때도 말씀드렸는데 둘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PNT 같은 경우도 111%, 그다음에 뭐 대주전자재료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로체 시스템즈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신고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체 시스템즈 이것도 말씀드려놓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하나 머티리얼즈 이것도 계속 신고가를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월 달의 흐름은 어쨌든 대주전자재료가 좀 강하게 끌고 가는 가운데 이번 달 3천당 지약이 이제 강하게 올라가면서 33%, LIG 넥슨도 30% 가깝게, 농심은 거의 이제 60만 원 근접하면서 27%, 코스메카 코리아도 신고가 가고 있고요.
IT오젠도 신고가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PNT는 제가 5월달에도 추천했고, 6월달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고가를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파크 시스템즈, 오늘 또 뭐 18만 원에 말씀드렸으니까 6%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쩌자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지수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쩌자 코스닥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코스닥도 따라 올라갈 거니까 코스피가 조금 이제 쉬어가게 되면 코스닥이 또 반응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등락이 빠를 거다. 그런 분들 착안하시고 일단 반도체, 그다음 제약 바이오 쪽에 우리가 이 두 종목군들 당분간 그다음에 K 수출 관련주는 끝나느냐? 안 끝났어요. K 수출 관련주는 6월 다음 주부터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고 7월 달에 슈팅 나왔을 때 파는 전략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제약바이오 혹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전 관련주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